그래, 무슨 일이야? 뭐 리뷰를 찍어야 된다고? 자동문을 열고 또 나가 볼까? 자동문 어떻게 하는 거지?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웅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자동차는 정말 기다렸습니다. 처음으로 이 BMW 7 시리즈를 선보이는 날입니다. 당연히 7 시리즈만 있는 거 아니죠. BMW i7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i7은 어떤 자동차인지, 그리고 7 시리즈 엠팩이 붙어 있는 자동차는 또 어떤 디자인인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반짝반짝하는 거 보세요. 처음에 제가 사진을 보고서 이게 도대체 실제로 보면 어떤 느낌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걱정했던 것하고는 전혀 딴판입니다. 내가 왜 걱정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특히나 이 램프가 켜졌을 때 어떨지 굉장히 걱정했잖아요. 눈이 4개로 보여. 아니, 눈이 4개인 차가 세상에 어딨어. 그걸 어떻게 견디냐 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DRL 부분이 너무나 강렬하고요. 특히나 이 램프가 지금 안쪽으로 굉장히 깊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 눈높이에서 보면 이 램프의 상당 부분이 이 윗부분으로 가려집니다. 그래서 램프가 잘 보이지 않게 하는 아주 똑똑한 그런 디자인을 해놓고 있네요. 이건 표면에, 이건 안쪽에 이렇게 완전히 다른 높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슬리지가 않는 아주 묘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LED 램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통 BMW 7 시리즈들이 레이저 램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레이저 램프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BMW의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이렇게 LED 램프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이저 램프는 그만큼 법적인 제약이 많이 있었고요.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비춰주는 매트릭스 기능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지 라면서 생각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아우디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더 이상 레이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진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 위쪽을 봤을 때 DRL이 굉장히 반짝반짝 예쁘잖아요. 여기 보면 이 패턴도 표면을 굉장히 잘 깎아놨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보석 같냐 하고 봤더니 진짜로 보석 메이커, 실제로 스왈로브스키가 들어있다고 해요. 사고 나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키드니 그릴의 가장자리를 기존에는 크롬을 이용해서 막 덕지덕지 이렇게 화려하게 선보였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는 키드니 그릴이 조금 작아지면서도 거기에 LED 램프를 이용해서 DRL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헤드램프를 켜게 되면 이 DRL이 함께 켜지면서 이 차가 BMW라는 걸 밤 늦은 시간에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고 있습니다. LED가 켜지는 거 이제는 법적으로 허용이 됐다고 해요. 밤에 달릴 때도 이 램프를 켜고 달리게 됩니다.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요. 잠깐만, 이거 테이프 안 띈 거 아니야? 지금 BMW i7이라는 걸 선보이기 위한, 굳이 자랑하기 위한 스티커고요. 이걸 떼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파란색은 옵션입니다. 굳이 원하신다면 제거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여기 굉장한 디테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볼떡볼떡 이렇게 뛰어나와 있어요. 이건 뭡니까 도대체? 아마도 BMW에 치면 나 BMW에 쳤다라고 이렇게 딱 새겨주는 그런 흔적이 딱 남을 것 같은, 왠지 아픈 기억이 떠오르는데? 아우 씨. 그리고 여기 보면 레이더 시스템이 이 안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전면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면 카메라를 씻어주기 위한 워셔액 노즐도 있어요. 숨겨져 있다가 필요한 경우에 톡 나와서 여기서 워셔액 노즐을 뿌려주는 거죠. 카메라를 우선적으로 하지만 이 워셔액은 알코올로 돼 있어서 얼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눈이 쌓이거나 해도 레이더도 어느 정도 닦아주는 효과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존에는 파팅 없이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었는데 이제는 차체가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 롤스로이스나 이런 차들처럼 이렇게 파팅이 위쪽에서 끊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커지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벤틀리라든지 롤스로이스처럼 정말 큰 면적의 철판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플라스틱, 그리고 여기서부터 철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철판은 물론 알루미늄을 갖고 있어서요, 이런 자석이 붙지 않는 그런 철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닛의 높이가 제 허리까지 와요. 이게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봤을 때는 아마 느껴지지 않으시겠지만 실제로 봤을 때 존재감이 어마어마합니다. 마치 롤스로이스 같아요. 육중한 그런 전면부를 갖고 있는데요. 이
전면부만 봐도 이미 게임이 끝났다 싶은 생각이 살짝 듭니다. 지금 사실 BMW가 이렇게 과감하게 내놓는 메이커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 전 세대도 그렇고 전전 세대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좀 무난하게 갔던 것 같은데, 확실하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더 이상은 내가 S클래스한테 절대 지지 않는다, 무조건 S클래스보다 더 뛰어난 차를 만들 거다 라는 식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자동차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BMW 7 시리즈를 보면서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호프마이스터 킥이라고 하는 이런 라인인데요, 요 윈도우 라인이 요 전 7 시리즈에서는 굉장히 둥그러졌어요. 이게 좀 날카로운 느낌이 있어야지 7 시리즈인데 그게 없어진 게 너무나 아쉬웠거든요. 이제는 더 날카롭게 이제 그걸 더 강조하면서 이렇게 뒤까지 이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프마이스터 킥이 오목하게 파여 있어서 뭐지? 라고 한 번 더 보게끔 하는, 한 번 더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을 모조리 집어넣습니다. 요것도 봐야 되겠네. 주유구가 아니고 충전구입니다. 충전구도 주유구 위치랑 똑같아서 외관에서 봤을 때 저 파란 띠만 없으면 이게 전기차인지 아닌지 이걸 알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뚜껑도 고급스러워. 한번 눌러서 둘 다 열리기도 하고 하나만 열리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 i4랑 비슷한 형식. BMW는 다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를 잘 만들어 놓으면 두루두루 잘 사용할 수 있죠. C 시리즈와 i7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별로 없는데요. 근데 이거 하나 있어요. 이 휠이 다르죠. 이 휠이 희한합니다. 약간 공력 휠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 스타일하고는 좀 달라요. 약간 건담의 한 부품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건담의 등짝에 붙어 있을 것 같은 그런 요소. 근데 상대적으로 저쪽을 보면 이쪽은 전통적인 자동차에 있는 휠 같이 생겼습니다. 아니 뭐 이거라면 뭐 시원시원하고 휠도 커 보이고. 그런데 희한한 건 이 차하고 이 차하고 휠 사이즈가 같아요. 이게 진짜 같다고? 2540R21 2540R21 똑같아요. 그리고 둘 다 사일런트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고, 전기차와 가솔린차가 둘 다 동일한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게다가도 사일런트 타이어라서 안쪽에 스펀지를 더해서 흡음까지 하는 기능이 달려있는 타이어를 일반 가솔린 모델에도 장착해주고 있네요. 역시 BMW 7 시리즈는 이런 식으로 엔진이 여기 세로 배치로 쭉 달려 있는데요. 직렬 6기통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740이니까 뭐 그렇게까지 강력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큰 엔진룸을 갖고 있어요. 타워바를 이렇게 위쪽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타워바를 이렇게 갖고 있어서 서스펜션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전기차인데, 이 전기차는 지금 커버가 다 씌워져서 뭐가 뭔지 알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상대적으로 앞쪽에 무슨 트렁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뒤쪽을 봤을 때도 아주 신기해요. 기존에 있었던 BMW 복잡한 선이 굉장히 많이 사용됐었죠. 특히 5 시리즈나 3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여기저기에 선이 막 지나가고 이런 것들이 요즘에 BMW의 좀 안타까운 점이었는데요. 이번 7 시리즈 그리고 신형 페이스리프트된 3 시리즈를 놓고 봤을 때 이 BMW가 추구하는 방향이 심플의 극치를 추구하겠다는 게 이번 BMW의 디자인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요소가 이렇게 하나의 날카로운 선으로 그냥 쫙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어가고 있냐면 여기서 이어진 선이 그냥 이렇게 쭉 그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이 뒤쪽을 그냥 선 하나로 접어주고 끝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여기다가 뭐라도 더 집어넣겠죠. 테일램프도 기존의 5 시리즈만 해도 이렇게 한번 꺾어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7 시리즈, i7 이런 차들은 뒤쪽이 이렇게 그냥 쭉 이어지는 이런 형태로 최대한 면이 그냥 살아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네요. 뒤쪽에 보면 아주 특이한 게 하나 있죠. 여기 보면 열선이 없어요. 열선이 이렇게 가로로 척척척척 있잖아요. 근데 그 열선이 없다는 거 진짜 신기하죠. 열선이 없으면 뒤가 뿌얘지면 어쩌란 말이냐. 뒤가 뿌얘지면 이 안에 아주 작은 열선이 숨어 있어서 뿌여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아주 세밀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트렁크 사이즈는 지금 전기차와 가솔린차가 같다고 하는데요. 트렁크를 보면 줄자로 대보면요, 길이는 113, 그리고 대각선으로는 135. 대각선으로 골프백이 간신히 들어가는 정도, 딱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가로로는 145예요. 골프백이 X자로 들어가고 가로로 하나 더, 한 3개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크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넓으냐? 그렇게까지 넓은 것 같진 않은데 뭐 그래도 이 정도라면 뭐 괜찮아 보입니다. 대형차일수록 트렁크 공간이 넓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대형차가 뒷좌석이 뒤로 눕혀져야 되고 등등등의 이유로 트렁크 공간이 오히려 짧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넓은 그런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가솔린차와 전기차의 차이 보면은 전기차는 이렇게 생겼고요. 가솔린차는 이 아래쪽에 머플러가 없습니다. 머플러 어디 갔어? 머플러 어디 갔어요? V8 모델만 머플러가 있고요. V8이 아닌 직렬 6기통에는 머플러가 없어요. V8 모델은 올해에 국내에 나올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740이 먼저 들어온다고 하네요. 잠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 i7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i7이라는 건 BMW의 전기차입니다. 뭐 당연하지. 근데 전기차 중에 무슨 전기차냐? 7 시리즈의 전기차입니다. 아니 그러면 EQS하고 같은 거야? 생각하실 텐데 전혀 아니죠. EQS는 S클래스의 전기차가 아니에요. EQS는 S클래스가 아니라 EQ 시리즈의 고급 세단을 뜻하는 것이지 S클래스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차입니다. 근데 이 차는 그냥 7 시리즈 그 자체를 전동화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 시리즈의 모든 고급스러움, 주행 감각, 서스펜션, 크기, 형태 모든 것들이 그냥 7 시리즈랑 같은 거죠.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다 똑같은데 오로지 전기라는 것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EQS보다 한 단계 더 고급스러운 자동차라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이 전동화 전용 모델과 전용 모델이 아닌 것,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답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 양쪽 회사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그만큼 다르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벤츠도 그럼 S클래스 전기차 나와야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옵니다. S클래스 전기차 분명히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차의 실내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문 인식을 하는 자동문인데 버튼 누르고 비켜야 돼요. 비키면 열어줍니다. 비키는 걸 어떻게 인식을 하는 거야? 센서로 인식해요. 아래쪽에 초음파 센서를 여러 개 달았어요. 초음파 센서가 여기 4개가 있어. 사람이 여기 서 있는 상태로 눌렀으면 초음파 센서에 사람이 만나야 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똑똑하죠?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사람이 있었어. 그럼 여기를 비켜. 그래서 사람이 없어져야 문이 열리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똑똑하고 굉장히 안전하기도 한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아니 이 안에 왜 이렇게 먹먹해지지? 흡음이 장난 아닌데요?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흡음이 잘 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실내가 또 캐시미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도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보들보들해요. 직물 시트라고 생각하는 그거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그전까지 알고 있었던 그거는 직물 시트가 아니었어. 이런 시트에 비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뒷좌석에 앉아서 문을 어떻게 닫을 것이냐. 현대차 제네시스 G90 같은 경우는 이 센터에 버튼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얘가 딸려오는데 이렇게 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야 돼요. 혹시라도 이 안에서 문이 제대로 안 열리는 경우를 대비해서 전동식이 작동 안 될 때도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동 레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탈출해야 되는 경우도 대비가 되어 있네요. 뭐 제네시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전동 도어들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밝게 봐라. 이렇게 나와줘야지 이게 고급차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뚜껑을 열 수 있고요. 여기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어요. USB-C 2개가 들어오고요. 여기 이게 뭐냐? 요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컵홀더가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컵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꼼꼼한 컵홀더가 있고요. 이게 지나치게 고급스러워요. 이렇게 고급스러우면 여기 뭔가 기능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하는데 기능은 없습니다. 그냥 컵홀더예요.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 이게 이렇게 고급스러울 일인가? 요건 뭐냐고요? 요건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이제 별도의 모니터를 붙일 수 있는 자리예요. 개별 모니터를 붙이거나 아니면 위에 있는 시어터 스크린을 쓰거나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옆부분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신데 이 옆부분은 그냥 디자인입니다. 그냥 예쁘라고 있는 거예요. 헤드레스트 사이드를 우드로 하거나 아니면 메탈릭 카본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헤드레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 가죽의 컬러랑 굉장히 잘 어울려서 굉장히 멋지게 보이기도 합니다. 뒷좌석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나 이런 디스플레이인데 이 디스플레이가 리모컨의 주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리모컨이 센터 리모컨도 있고 그리고 여기저기 버튼들이 많이 있어서 그 리모컨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디스플레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가 만약에 죽어버리거나 하면 뒷좌석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 블라인드라든지 모두 열기, 모두 닫기 이런 것들이 이 디스플레이만을 이용해서 사용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테리어 미쳤습니까? 야, 세상에 소재감이 야들야들합니다. 그전까지 이 BMW의 시트라는 거는 이게 푹신푹신한 게 아니고 단단한 거 뭐 이런 거였잖아. 유럽은 원래 그런 거야. 네가 이해해야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우리나라 자동차보다 훨씬 더 푹신푹신한 이렇게 야들야들한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인상적이죠.
야, 카페트가 제네시스 이런 거 보고 있습니까 혹시? 이거 얼마 한다고 이거 안 넣어줘요. 야, 이거 딱 들어가니까 벌써 롤스로이스네. 들어가 앉으면 버튼 누르면 이렇게 닫힙니다. 여기 스위치를 넣는 것보다 여기 스위치 넣는 게 훨씬 더 안전에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밖을 보면서 문을 닫으니까. 그냥 앰비언트 라이트가 아니죠. 앰비언트 라이트 위에 또 크리스탈을 더했어요. 그래서 반짝반짝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아, 키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키가 이렇게 조약돌처럼 아름답게 보이는 키를 갖고 있어요. 이런 것도 되게 재밌죠. 이런 것들이 앞에 숨겨지는 부분이 없는데 덮개가 없는 상태로 핸드폰 같은 걸 무선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패드를 갖고 있고요. 컵홀더가 있긴 한데 컵홀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굳이 하나씩 이렇게 열게끔 만들어 놨어요. 무슨 의미일까 싶긴 해요. 근데 이게 약간 키드니 그릴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런 것들은 아마 호불호가 좀 갈릴 부분인가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크리스탈을 갖고 있어서 다이얼을 할 수도 있고 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고 여기 글씨를 쓸 수도 있어요. 심지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기어 시프터도 이런 식으로 전진 후진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스타트 스톱 버튼도 이렇게. 전체 도어 열기가 있다니까? 전체 도어 열기가 있어야죠. 이 모든 도어를 동시에 여는 기능, 모든 창문을 동시에 여는 기능, 루프나 선쉐이드를 동시에 여는 기능, 동시에 닫는 기능이 당연히 있어야죠. 당연히 필요한 기능을 잘 넣어준 것 같고요. 그리고 앞좌석이 송풍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독특한데요. 송풍구 바람 나오는 구멍이 요만큼입니다. 이렇게 얇아도 되나 싶은 정도인데 우리가 테슬라에서 이렇게 얇은 송풍구를 봤으니까 테슬라는 그렇게 덥지 않았던 걸 보면 얘도 충분히 괜찮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 송풍구의 바람 방향을 조절하는 거는 보통 테슬라라든지 이런 차들은 이걸 전자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도 그렇습니다. 전기 모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방향을 바꿀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그냥 수동으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전동으로 해주지. 아무튼 그런 생각이 살짝 들고요. 자, 그래서 냉난방 기능 같은 경우 터치스크린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iX에서도 봤지만 이게 조금 악명 높아요. 터치식 디스플레이를 조금만 더 줄여서 한 번에 좀 가면 좋겠는데 이걸 굳이 스크롤로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아주 좋은데 이 인터페이스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앱들이 그렇게 예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 좀 더 예쁘게 보이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약간 느낌이 뭐 같냐면 안드로이드 초창기 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좀 더 신경 써서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 앱은 BMW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앱들이 한꺼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도 계속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디자인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홈을 눌러서 하는 요걸 주로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세팅은 남들이 해주고 회장님께서는 그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보지 마시고 이거 보시면 돼요 라는 거죠. 자, 그런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작아 보여요. 아니 이게 이렇게 작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작다고 할 수 없는 게 이게 14.5인치거든요 이 차가 워낙 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이네요. 다른 BMW에도 다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익숙한 그런 디스플레이가 여기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는 또 뒤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어서 더욱더 이게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스플레이 두께도 굉장히 작기도 하고요. 이게 얇은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네요. 조만간 이 차의 시승이 해외에서 아마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시승회에 저희가 참석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참석하게 해주세요. 제발 내가 이렇게 빈다. 너무 타보고 싶어. 네, 지금까지 BMW i7 그리고 7 시리즈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기존까지 BMW 7 시리즈라고 하면 많이 고민은 하지만 결국에 S클래스 사는 거 아니야? 그런 차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젠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라면 7 시리즈에 손을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특히 i7 같은 경우는 수많은 전기차를 놓고 봐도 그 중에서 진짜 이 차는 럭셔리한 정말 최고의 전기차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차는 거의 없었는데 이거라면 어머 이건 질러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자동차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발전한 것이겠죠. 이번에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굉장히 보수적인 선택을, 그리고 BMW는 굉장히 과감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이 선택에서 과연 누가 이기게 될지, 그리고 이 경쟁으로 인해서 이 다음번에 메르세데스 벤츠는 또 어떤 차를 내놓게 될지, 이런 것들도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